아침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발바닥이 찌릿하고 걸으면 걸을수록 뒤꿈치에서 통증이 올라오는 느낌. 혹은 오래 서 있다가 걸으면 발바닥이 타는 듯한 통증.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나이가 드니 발이 약해졌나. 하지만 실제로 발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족저근막염은 얼마 걸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걸었느냐가 결정한다. 실제로 60대 남성 한 분도 걷는 양은 줄였지만 족저근막염 통증은 더 심해지셨는데 딱 한 가지 걷는 습관을 바꾸고 신발만 교체했더니 3개월 만에 통증이 7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족저근막염의 진짜 원인, 통증을 악화시키는 걷기 습관, 회복을 빠르게 돕는 걷기 루틴, 발이 편해지는 신발 선택 기준, 하루 10분 스트레칭과 강화 루틴에 대해서 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트 1. 족저근막염의 원리. 족저근막은 발바닥 전체를 받쳐주는 두꺼운 섬유띠입니다. 이 근막은 우리가 설 때, 걸을 때, 계단을 오를 때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근막이 반복된 스트레스와 압력으로 미세하게 손상되면서 염증과 긴장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족저근막염일 때 가장 많이 통증이 생기는 순간은 아침 기상 후 내딛는 첫 발, 오랜 시간 앉은 뒤 첫 걸음, 오래 걷고 난 뒤, 딱딱한 신발을 신은 후입니다. 그렇다면 족저근막염이 진행되면 느끼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발 뒤꿈치 바늘 찌르는 느낌, 오래 걷기 어려움, 발바닥이 타는 듯한 통증, 무릎 허리까지 이어지는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런 족저근막염 통증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걷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파트 2. 아픈 원인은 걸음의 방법.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많이 걸어서 아픈 거 아니야? 하지만 발 전문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보다 방법이 문제다. 족저근막염을 악화시키는 걸음으로는 1. 발 뒤꿈치에 꽝 하고 찍히는 발착지, 2. 발바닥을 끌듯 걷는 보행, 3. 골반이 흔들리는 불안정한 걸음, 4. 발가락을 거의 쓰지 않는 평면 보행입니다. 이런 습관들이 족저근막을 계속 당기고 찢고 염증을 만들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트 3. 신발이 족저근막염을 결정한다. 족저근막염으로 통증이 심하신 분들께서는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발입니다. 통증을 악화시키는 신발을 신고 계신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첫째, 딱딱한 플랫 슈즈. 둘째, 오래된 운동화. 셋째, 쿠션 없는 슬리퍼. 넷째, 발볼 좁은 신발입니다. 신발을 확인했을 때 그렇다면 바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을 완화하는 신발로는 뒤꿈치 쿠션이 충분한 신발, 발볼 여유 있는 신발, 발 아치 지지력이 좋은 신발, 충격 흡수력이 높은 깔창을 갖춘 신발입니다. 이때 깔창의 효과는 아치를 받쳐주고 족저근막에 당기는 힘을 줄여줌으로써 걷기 방법도 함께 바꾼다면 통증이 줄어들게 되실 겁니다. 파트 4. 통증을 결정하는 걷는 습관.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핵심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발가락을 쓰는 걷기입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는 첫째, 뒤꿈치로 가볍게 닿기. 둘째, 발바닥 중앙으로 체중 이동하기. 셋째,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며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으면 족저근막이 과하게 당겨지지 않아 통증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와 반대로 앞쪽을 거의 쓰지 않고 뒤꿈치에만 충격이 가면 족저근막이 하루 종일 긴장한 채로 유지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살펴볼게요. 파트 5. 하루 10분 회복 루틴, 행동 영양 바르는 루틴. 1. 행동 루틴.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딛기 전 침대에 누운 채로 종아리를 10초간 가볍게 스트레칭해 주세요. 이는 밤사이 수축된 족저근막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오래 앉아 있었다면 5초간 발목을 천천히 돌려 혈액순환을 돕고 서 있을 때는 발가락을 5회 정도 들었다 내리는 동작으로 발바닥 근육을 활성화시켜 주세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발 뒤꿈치만 걸치지 말고 발 전체로 천천히 디디면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 루틴 마지막으로 오래 걷거나 많이 활동한 날에는
저녁에 얼음주머니나 차가운 물병으로 발바닥을 5에서 10분간 아이싱해주면 염증과 부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먹는 영양 루틴. 비타민 D는 근육과 인대의 힘을 유지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마그네슘은 과도하게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족저근막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고 양질의 단백질은 손상된 발바닥 조직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족저근막염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막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조직 재생을 돕기 위해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3. 바르는 루틴. 멘톨이나 캡사이신 성분이 함유된 크림을 발바닥에 바르면 통증 신호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그네슘 오일을 마사지하듯 도포하면 근막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으며 쿨링겔은 활동 후 발생하는 열감과 붓기를 빠르게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취침 전이나 활동 후에 사용하면 회복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의 핵심 내용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발 통증은 나이가 아니라 걸음의 방향과 생활 습관이 결정합니다. 둘째, 딱 한 가지 걷기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족저근막의 긴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신발과 깔창만 바꿔도 발이 받는 충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넷째, 하루 10분 루틴은 발의 회복 속도를 확실히 높여줍니다. 여러분의 발이 언제나 편안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생이막 다양한 정보 받아보세요.